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김여주 탈북 박사님의 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많든 크든 북한도 나라면 나라에서 필요한 부분에 쓸 돈을 미리 예산으로 설정을 하고 일정하게 수입원이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지출을 할 거라 이렇게 보이는데, 근데 북한의 이제 제일 의무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그 가장 많은 수입의 대부분이 세금에서 국가 수입이 되잖아요. 네. 세수. 그게 제일 크고 나머지는 뭐 작지요.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없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세금이 없는 게 거의 노동을 착취하고 예, 착취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배급을 하는데 이제 배급도 거의 끊어지고 네. 그러니까 국가가 뭐 예를 들어서 세금을 받을 건덕지가 없다 보니까 세금 같은 거는 아예 없이 운영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북한이 지금 한국에서 추정할 때는 네. 재정 규모를 원화 기준, 한국의 원화 기준으로 한 4조에서 8조 정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한 4년 전에 국정원이 북한의 연간 예산이 7조다. 그런데 6천억을 사치품 구매에 쓰고 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그리고 사치품이 자동차, 모피, 술 등이고 국가 예산의 8.6%를 이제 거기서 하는데, 근데 북한의 예산이라는 거는 통치 자금에서 나오고 통치 자금을 담당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돈은 당, 군부 또는 정부에서 외화벌이를 통해 놓는다.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네. 그게도 이제 세금이란 말은 없어요. 네. 그래서 외견상으로 보면 국가가 배급을 주고 또 복지 혜택이나 교육 혜택을 준다. 다만 우리는 세금이 없다. 이래서 이제 무식하게 지상천국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까 보면 어떻게 나라가 인구가 2,500만쯤 되면 적은 인구가 아닌데 상하수도나 전기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가 저 난리를 치고 있나라고 보면, 그런 거를 깔 인프라를 상수도관이나 하수도관을 깔, 그리고 또 그런 거를 정화시켜 가지고 상수도도 좀 깨끗하게 하고 하수도도 깨끗하게 할 그런 데 쓸 돈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돈은 다 어떻게 구성이 되길래 국가 예산이 그런데 돈을 전혀 안 쓰냐, 이렇게 보니까 그냥 돈의 출처가 일단 북한의 정권이 없는 수입의 출처를요 대략 한번 봅시다. 북한의 석탄이나 광물을 네. 해로 파는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그 양변이 바다니까 거기서 이제 물고기, 생선 등을 잡아서 네. 이제 파는 거. 네. 근데 그하고 북한이 뭐 농사 지어가 회 수출할 정도는 안 되잖아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묵고 살기도 어려운데. 네. 그런 거 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사람을 외국으로 보내가 뭐 중동으로 보내고, 이번에 이제 미국의 제재를 받기 전에 유엔에 네. 많이 나갔잖아요. 네. 네. 중동의 큰 뭐 UAE라든지 카타르라든지 이런 공사 현장에 북한 노동자들이 엄청 갔다 그래요. 그다음에 뭐 동유럽, 폴란드나 이런 데도 이제 네, 동유럽에 그렇습니다. 보내고,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이 러시아에도 많더라고요. 벌목으로.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는 뭐 그 북한이 운영하는 식당, 술집 이런 데 또 많이 나가고, 그리고 이제 북한의 외화벌이 네. 부분에서 북한이 이제 가짜 담배, 예, 아편. 아편, 예. 마약, 이제 위조 달러 이런 것들을 또 많이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유포해서 각 나라 대사관이나 이런 데서 이제 군부하고 연결돼가 돈을 버리고. 네. 그 뭐 39호실입니까? 예, 39호실입니다. 예, 거기가 뭐 외화벌이 예. 창구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고, 그 외에 또 돈을 버리는 구멍이 어디서 나올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북한이 해킹, 그래서 이제 뭐 김책 공대 같은 데서 컴퓨터 잘 다루는 네, 애들을 그렇습니다. 예. 막 어릴 때부터 네. 걔들을 단련시켜가, 그래가지고 걔들이 인터넷에서 해커가 돼가 하루 종일 먹고 자고 하면서 네. 전 세계의 암호화폐나 해킹을 한대요. 그래가 1년에 뭐 조 단위 이상으로 해킹을 한다고. 예. 예, 그런 애들이 지금 북한에 막 한 1,000명 이상 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얼마 전에 수배도 했잖아요. 네. 그래서 해킹하는 거. 대충 그런 게 북한의 수입 아닐까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남북이 서로 간에 협력할 때는 금강산 관광, 뭐 개성 관광, 개성 공단 수입, 뭐 그리고 남쪽에서 뭐 뒷돈 받는 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북한은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시장 체제의 다른 점, 여기 대한민국에 오니까 내가 받은 대가만큼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고 이렇게 하고 살았는데, 북한 사회에서 살 때는 세금이란 존재조차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김일성이 체제가 북한 주민들을 기계에 다루듯이 인간보다도, 인간이라 생각하기보다도 그냥 기계적인 존재로
살다 보니까 또 그리고 내가 얼마나 수익이 있다 하면 거기에 대한 지불을 할 만큼 존재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고 국가에서 내 재산을 다 관리하고 국가에서 다 이렇게 체제에서 그 사용하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은 이래도 무보수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유 재산이 없고 없습니다. 예. 재산이 있어야 뭐 세금 나올 그렇죠. 건덕지가 있는데 예. 그다음에 개인으로 뭐 장사도 북한에 많이 장마당이나 있지만 네. 공식적으로는 그걸 인정을 안 하니까 예. 내가 뭐 그 외에 다른 벌일 수입도 없고 국가는 또 나를 데리고 수시로 노력 봉사를 공짜로 시키니까 논리적으로는 세금을 받을 건덕지가 없네요. 건덕지도 없고 낼 것도 없고 예. 그래서 이 2000년대 이후에 시장 체제가 조금씩 활성화되면서 그때부터 시장세를 조금씩 받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세금이 뭔지 정말 이 북한 사회에서 사는 내 인간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를 정도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걸 전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어떤 외화벌이 이제처럼 리비아 그 기름 나오는 나라 있지 않습니까? 예, 리비아에도 많이 갔습니다. 근데 그 리비아에 갈 때는 노동자들이 그 리비아라는 나라는 너무 이 고열 기온이 높기 때문에 그 심장병이라든가 뭐 이런 고혈압 환자들은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겠죠. 예, 그래서 그런 신체 검사를 다 했고 그 다음에 소련, 러시아의 벌목공으로 가는 사람들은 노동자들은 대부분이 죽어도 괜찮을 만큼 신분 토대가 나쁜 사람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 벌목공이나 이런 게 많이 주고 예, 거기 가는 노동자들 대개 보면 거의 80%는 신분상, 토대상 아주 나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냈고 한 피가 성분 상관없이 성분이 좋은 사람들 그 한 기수는 그런 사람들 보낸 적이 있었는데 대부분은 어쨌든 다 신분상 나쁜 사람들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북한에 이제 그런 데 나가서 돈을 받으면 아예 그 돈을 전부 북한 정부가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나중에 일부만 떼준다. 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거의 8, 90%는 국가에서 떼고 지난번에 이제 개성공단에 20만 원 뭐 처음에 네. 안팎에 네. 20몇만 원의 월급을 줬는데 그 북한 주민들한테는 한 2만 원. 예, 그렇습니다. 뭐 초코파이 한 개. 예. 뭐 그렇게 배급 주는 거. 그냥 무보수입니다. 예, 무보수. 예. 그렇게 하다시피 개성공단에 했다더라고요. 그러면 개성공단에 저는 그걸 중단해야 되는 이유를 다른 걸 넘어서가 북한 정권이 주민들을 저렇게 노동 착취를 하는데 한국의 기업가들이 들어가서 뒤로 개성공단의 사용료를 한국 정부가 북한에 주지 않습니까? 그 업자들이 내는 게 아니고 정부가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북한 정권은 사용료 받고 1년에 몇천억씩 받았을걸요. 그 다음에 사용료 받고 그 다음에 또 일하는 노동자들이 한때 한 뭐 10만인가 이랬댔죠. 네. 그 사람들한테 또 주는 월급 떼먹고 예. 그러니까 북한 정권이 앉아서 1년에 예. 뭐 수천억이 들어오는 예. 수입원이었겠지만은 맞습니다.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런 정도의 월급을 주고 아니 안 떼고 줬다 하더라도 네. 북한이 다 준다 하더라도 그런 저임금 착취 강제 노동을 그런 시키는 그런 거를 한국의 자본주의 기업가들이 해서 됐느냐? 난 그걸 굉장히 비판적으로 봤어요. 네네네. 한번 김 박사님 생각을 해봐요. 실제로 이제처럼 노동자들이 어떤 나라든 뭐 남북 개성공단이든 이래서 뭐 20만 원이든 그 량을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한테 직접 갔다 하면 어느 정도 그래도 북한 주민들한테 그 전달이 된 거지 않습니까? 네. 조금이라도 주민들한테 전달이 되는 거는 뭐 도움이 되겠지만 실제로 북한 사회는 노동자들한테 이제처럼 해외 노동자든 뭐 이제 남북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든 어쨌든 외화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일하는 노동자들한테는 10%밖에 안 갑니다. 그래서 그만큼 10% 나머지 그 90%를 착취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사람들에 대한 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거기에 들어갔던 업주들이 네. 마치 자기들이 뭐 통일에 기여하는 것처럼 하고 생색을 덜하게 내고 했는데 난 그런 사람들 굉장히 안 좋게 봤어요. 개성공단 입주자들이나. 왜냐면 아무라 그거 한다 하더라도 저런 데 들어가가 저임금 착취에다가 그다음에 또 북한 정권이 착취하는 줄 알면서 저임금을 주고 착취하고 이런 일을 가지고 물건을 생산해서 그걸 팔아먹는 것이 옳은 거냐. 자기들이야 뭐 한국 정부에서 이런저런 지원을 의도적으로 해주니까 북한을 돈 주게 네. 하려고. 개성공단이 굴러가야 그걸 핑계로 북한에 돈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려고 한다 치지만은
그 민간업자들이 개성공단에서 물건을 생산해서 그 비용을 낮춰가지고 팔아먹는 재미를 들이는 것이 옳은 것이냐. 저는 그거는 아프리카의 노예노동 비슷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난 그런데 일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문제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예산 수입이라는 거는 결국은 김정은이가 여기저기 다 네. 지시해서 그걸 돈으로 벌어가 이제 끌고 모아서 일부는 이제 자기 개인 숨겨놓은 비자금으로 하는데 그래서 옛날에 그 뭡니까 뭐 마카오 방콕 델타 아시안가 예. BDA 은행에 예. 수천억을 집어넣어놨다가 미국이 막으니까 그걸 풀어달라고 네.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왔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켜가 북한이 부탁을 했으니까 말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습니다. 직접 말까지 했어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김일성부터 김정일까지 누적된 비자금이 한 30조가 훨씬 넘을 거라. 그 김씨 일가에 엄청 숨겨놓은. 많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그 북한의 그 김씨 일가나 고위층들이 향락 사치하는 거는 그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실제로 북한에서 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외화벌이 수단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아편을 심었고 혹시 심한 거는 있을 때는 본 적이 있어요? 그 우리 한경북도 쪽에는 아편을 개인 밭에다가 예. 조금씩 심었습니다. 아, 그래서 나요 집집마다? 예, 심었습니다. 예. 그래 심었는데 그 꽃이 상당히 예뻐서 꽃이 이쁘죠. 예, 물어봤습니다. 이건 뭐냐고 이랬더니 왜냐하면 북한은 무상치료, 무상혜택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병원에 가면 약이 없기 때문에 민간요법을 주민들이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대장염이 왔다거나 완전 힘든 병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장균이라는 건 상당히 그 악질적인 예. 세균이다 보니까 그 대장염이 와서 아이들이 막 배를 끌어안고 뱅글뱅글 돌아갈 때 근데 그때 당시 약이 조금 있긴 있었는데 그 약도 엄청 셉니다. 그래서 일반 그 지금도 생각나는데 깔잭스라는 약이 있는데 그 깔잭스라는 약을 진통 소염제로 사용했는데 그 약을 먹으면 방광이 따가워서 심장 콩팥이 망가질 정도로 그렇게 센 약입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대부분 영신한 뭐 소화불량 약 이런 걸 먹이다가 그 아편을 조금씩 이렇게 심어가지고 아편 씨를 털어서 가마에다가 푹 다립니다. 다려가지고 그 씨리 그 씨가 차처럼 그래 마시구나. 예, 그 씨가 딱 그거 같습니다. 좁쌀. 그걸 이렇게 푹 달여서 아이를 먹이면 막 뱅글뱅글 돌아가던 애가 딱 먹습니다. 그게 이제 마치 예, 맞습니다. 예. 진통제 효과가 예. 있거든요. 그래서 전쟁에서 보면 총상을 입은 사람한테 주사 놓는 게 네네네. 그게 몰핀 주사입니다. 네네네. 그걸 맞으면 예. 순간적으로 총 맞아도 덜 아프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픈 애가 예. 치료가 아니라 마취를 시키는 거예요. 일종의 어쨌든 고통 완화. 그때 당시는 북한 주민들은 상식보다도 의학 상식보다도 민간요법 뭐 아기가 통증을 못 느끼고 아프지 않고 빨리 낫고 이러면 그게 좋은 줄 알았기 때문에 아편 씨를 다려가지고 먹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고난의 행군이 막 이게 시작이 되면서 90년대 후반에는 이 아편 장사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중국 쪽에서 많이 사서 넘어가고 그래서 중국의 전통편이라고 진통편이라고 있는데 아스피린 비슷한 약이 있는데 그 약을 우리가 이렇게 통증이 심하고 뭐 어디 아프거나 이렇게 하면 중국 사사 여행자들이 가져오는 그 진통편을 대량으로 막 삽니다. 사가지고 그걸 한 알만 먹으면 바로 낫고 그래서 중국에다가 그 전통편 안에도 아편이 들어간다고 예, 그렇게 말을 들었는데 일단은 그 이런 아편 같은 거 중국 쪽에다 그때 막 장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북한 전역에 해외에 예. 외화벌이를 하려고 아편을 대량으로 심으니까 네. 그런 아편들이 유출되어서 이제 집 앞에 텃밭에 심는 사람들도 늘어났다 뭐 이런 이야기. 예, 늘어났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자는 거는 이제처럼 외화벌이 수단이 없거나 북한 내부에 자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돈을 벌 수 있는 자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원들을 이용해서 김독재가 자기들이 비자금 그다음에 거기서 남는 돈은 자기들이 호화로운 생활과 또 그다음에 핵무기라든가 군부에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왜? 군부에 투자한다는 이유는 자기 독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니까. 그러면 이제 북한의 군이 북한 체제를 바치고 있으니까 네. 무력으로 군부의 고위층들은 실제로 호화 생활을 하겠네요. 고위층들은 그렇게 하죠. 근데 그것도 이게 급수가 있는데 김정일이 감원을 빼고 나머지는 그런 호화로운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조직 체계는 노동당 하나만 충성해야 된
그런 체제다 보니까 좀 어렵고 그래서 김일성 독재는 핵무기를 만드는 것도 자기 그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그 존재만으로도 자기 체제를 유지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투자를 많이 해가 이 깡패가 핵무기를 만들어서 네. 그 핵무기를 가지고 이제 협박을 위협하고. 해서 돈을 뜯어먹으려고 예, 하는 거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송이버섯도 밀수한다. 그러니까 북한의 송이버섯을 일본에 송이버섯이 비싸잖아요. 예, 근데 북한은 산이 많으니까 많습니다. 질소는 송이버섯. 송이버섯이 많지 않겠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를 조총련을 시켜가지고 밀수를 한다는 거예요. 매년 가짜 담배로 9천억 정도를 번다. 그래서 그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북한 주민들이 정말 자기가 발굴한 어떤 아이디어 이런 제품들을 많이 발굴해서 생산을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처럼 담배도 막 만들고. 그래서 가짜 담배를 세계로 수출하고 네네. 마약으로 한 2억 달러, 노동자 파견으로 한 23억 달러, 심지어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거기에 2,100만 달러를 투자해 그랜드 파노라마 박물관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입장료도 받고 있다. 참 다양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가짜 100달러짜리 위조 위패 슈퍼노트라고 하는 그것도 지금 하는데 북한이라는 국가 자체가 거대한 불법으로 돈을 버는 범죄의 온상이다. 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 공연, 그 다음에 해외 건설, 심지어 아프리카에 보니까 동상 같은 것도 북한이 동상을 잘 만든다고 아프리카 독재자들한테 동상을 만들어가 수출하는 것도 했더만요. 그러니까 북한은 돈을 벌 수 없는 게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자원이 많은 걸 다 김부자인데 투자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족관, 박물관 그 큰 커다란 건물을 매 도시 군마다 다 있으니까. 그리고 금수산 의사당 김일성 김정일이 지금 안치되어 있는 그 미라 보존 거기에도 상당한 자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니까 쌀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 농산물도 한때 한국에도 수출을 했어요. 북한 농산물. 그 다음에 도자기, 그림. 네, 맞습니다. 옛날에 북한하고 한참 뭐 김대중 노무현 때 보면 북한 그림을 한국에 갖고 와서 파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평양에 보면 그림을 그 완전히 사진처럼 그리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만수대 창작사에서 그 네. 그림을 그리는데 네. 진짜 예쁘게 잘 그립니다. 예. 그래서 또 철강석, 구리, 마그네슘, 고가 지하자원 그런 것들까지 있고 또 보면 중국에 아예 배들 보고 네. 북한에 와서 생선 잡아라고 물고기 잡아라고 네. 쿼터를 팔더만요. 그래서 오징어나 생선을 북한 해역에서 잡아가라고 돈을 받고 넘겨주는 거죠. 동해바다에 예전에 해물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네, 동해바다에 예, 동해바다에 많았고 특히 명태. 그래서 그 우리 지역에서도 김책이라는 게 한경북도 제일 끝에 부분인데 그 김책 다음에 한경남도입니다. 근데 그 김책이라는 곳에 바다가 청진부터 바다가 있는데 동해바다 거기에서 명태를 대량으로 잡아서 그 명태를 수출을 하다 보니까 회사원들이 거기 명태배를 따는데 동원이 됐습니다. 한 명이 하루에 명태배만 따는 게 한 1,000마리 정도 딴다고 들었는데 그 명태배를 따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창자는 창자대로 수출하고 또 알도 맥란. 예, 알도 맥란도 맥란대로 수출하고 그다음에 그 명태 간이 이 눈에 좋다고 맞아요. 그런 상식적인 간유구 만드는. 예, 간유. 그래서 북한은 이런 기름이 좀 식용유가 긴장합니다. 나라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이 식용유도 많이 모자라서 그때 당시 간유가 눈에 좋다. 그러니까 명태배를 너무 많이 따니까 그걸 다 수출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간을 가져다가 집에서 졸여가지고 거기에다 국수도 튀겨 먹고 반찬도 해 먹고 했는데 비린내가 상당히 나더라고요. 그만큼 북한은 동해바다면 동해바다 그리고 그 수출할 수 있는 자원들이 또 풍족한 게 뭐냐면 바다 그런 백사장 쪽에 무산 쪽 청진 쪽에 모래가 많습니다. 근데 그 모래 안에서 사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금을 산더미처럼 채를 채워가지고 거기서 얼마 나오는 사금을 받치고 외화벌이해서 식량하고 바꿔먹고 그리고 이런 굵직한 외화벌이는 다 국가에서 김일성 부자가 사용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좀 살아야 되겠다라는 어떤 거기에 일부분이 뭐냐면 이제처럼 돌미나리를 뭐 15cm를
다 캐가지고 그걸 갓전하게 해서 중국에다 수출하고 이제처럼 송이버섯도 개인이 먹지 못할 정도로 한 알에도 돈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산이 80% 되다 보니까 이제처럼 송이버섯 그 산 속에도 지하자원이 너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 송이버섯도 다 캐서 수출하고 근데 이제 북한에 보면 홍콩에 그 퀸스웨이라는 그룹이 있는데 그 뒤에 이제 KKG라고 해가 사실상 북한 회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조선 뭐 금강개발인가 하는 그런 회사인데 39호실 산하 회사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외국 회사인 것처럼 해서 북한의 심지어 택시 사업, 공항버스 사업까지 여기서 다 한다는 거예요. 부동산 세 개발 사업, 원유 탐사 아프리카에 네. 심지어 뭐 앙골라까지 가서 그런 사업도 하고 있다. 예, 맞습니다. 앙골라. 그래서 이제 이 KKG라는 이제 회사의 그 사장은 돈을 많이 벌어온다고 김정일이 생일 번호를 단 최고급 BMW 차를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버는데 이 혈안이 되어 있고 또 이 퀸스웨이 회장이라는 게 중국의 부호 쉬징화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북한의 앞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가 사실상 북한에다가 붙여줘서 일정하게 돈을 벌도록 해주는 바지가 아닌가. 네, 맞습니다. 심지어 짐바브웨의 무가베라는 독재자 동상까지도 북한이 500만 달러로 계약을 맺어가 짐바브웨 수도 하라레에 동상을 세워줬다. 그리고 심지어 적도 기니에서 대통령 경호체제 구축 사업 그리고 위성 수신 체계 사업까지도 아프리카에서 벌리고 있다는 거예요. 참 아주 골 때리는 나라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에다 심장병원을 지어준다, 뭐 어떤 건물을 지어준다. 아니 건물을 왜 지어주냐고. 북한의 혁명사적관 박물관만 허물어도 건물이 상당히 많은데 북한 주민들은 정말 이제처럼 집을 한 채 지으려고 해도 아파트 한 동을 건설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모든 걸 하지 못하고 있는데 혁명사적관 박물관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 걸 허물어서 병원을 지으면 될 것인데 왜 굳이 거기다가 심장병원을 짓는가? 저는 거기가 의문스러웠습니다. 그것도 또 뭐가 있어요, 그죠? 심지어 북한 외교관 부인이 파키스탄 길거리에서 그 해교 국가에서 네. 시바스 리갈 위스키를 길거리에서 파다가 면세점에서 외교관 특권으로 사가지고 주택단지에서 싸게 파는 일까지 하고 심지어 정력제라는 코뿔소 뿔까지도 네. 밀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값이 나라마다 다르니까 골드바를 밀수하기도 하고 북한의 공식적인 재정격리부의 인쇄소가 가짜 화폐를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금강을 개발해가 팔기도 하고 김정일이가 죽고 이런 사업을 하던 애들이 장성택이 관할하에 있다가 이제 장성택이가 제거되면서 대거 도망을 놓으면서 이 사실들이 다 알려졌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는 외화벌이나 각 돈벌이 세금이 없는 나라에서 저 정권을 끌어가는데 뭔 돈으로 끌어갈 건가 하는 게 이제 이런 걸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벌어주는 놈들은 사치를 하고 향락을 하도록 같이 좀 나눠주면서 봐주고 이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모든 북한에 지원을 해서 그 지원 물자가 북한 주민들 생활 수준의 향상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북한 주민들한테 그게 가는 것이 아니라 다 김부자의 비자금으로 가니까 그게 화가 나는 거죠. 솔직히. 그래서 예산도 없고 세금도 없고 세금 받을 건덕지도 없는 북한 도대체 국가를 어떻게 꾸려가길래 상하수도나 전기도를 만들 투자를 안 하느냐. 그래서 북한의 시스템을 우리가 보면 답이 나온다. 2부에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싸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